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 환경과 대한민국이 체결한 그 FTA 협약 내용에 대한 그 이해 및 그리고 한국과 체결 국가들 간의 우리나라 그 농산물 수출 절차에 대한 주요 품목을 좀 파악한다는 그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좀 맡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에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이제 FTA인데, FTA는 뭐 많이 떠들기는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깊은 내용이라든지 그 정확한 의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FTA가 무엇인가라는 그 가장 기초적인 그 개념 정립 및 그 다음에 FTA를 통해서 그 각 나라 간의 그 세계 그 무역 환경 그리고 WTO가 그 주장하는 그 규약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FTA 다자간 그 FTA가 어떤 방식으로 그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는 그 FTA와 그 기존의 그 무역 그 가트 체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요거는 뭐 굉장히 심층적인 사안으로 지금 넘어가겠지만은 아직 그래도 그 출발점은 가트나 뭐 WTO 체제에서 출발해서 모든 그 좀 더 발전된 부분이 FTA이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 우선 먼저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FTA는 무엇인가라는 말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FTA에 대한 기초 상식과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동안이 보다 보니까 실제 농산물 수출 또는 뭐 일반 그 수출 분야에서도 FTA 활용이 상당히 이제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거대 시장들이 개방이 점점점 확산될 것이므로 FTA 협정을 잘 이해하고 그 협정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TA가 이제 무엇인가라는 걸 볼 때 FTA의 약자는 Free Trade Agreement입니다.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유는 곧 그 개방을 의미하고 트레이드는 무역이 서로 간의 그 교역을 관계에 대해서 시장을 의미해서 각 국가 간의 서로 거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래 관계와 자유스럽게 그 국가 간의 거래 관계를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 간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FTA의 협정은 꼭 국제법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또는 국제법은 법규범상 항상 국내법을 우선하는 그 법규부터 FTA는 그 규범의 그 구속 정도가 상당히 좀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 체제에서 현재 그 FTA가 각 나라 간의 어떤 규제하는 부분, 또 포함한 부분, 한꺼번에 이렇게 포용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트레이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전자무역 거래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B2G,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리, 뭐 여러 가지 큰 시장에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오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양 간에 서로 어떤 그 이거는 약간 운송 분야, 모든 그 다음에 물동량 분야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란 개념을 친다면은 사실 이건 장사라고 엄밀하게 말씀을 드렸죠. 장사는 우선 법칙이 있습니다. 장사의 법칙은 우선 싸게 사서 남한테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의 제일 법칙이고, 또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은 그 비싸게 사줘야 될 사람 그 시장이 줘야 되겠죠. 작은 시장보다는 아마 큰 시장에서 이제 하려고 됐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시장보다는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EU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큰 시장에서 팔게 되면은 뭐 그 제품이 그 조그만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큰 시장에서는 그분에 관심 갖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큰 시장에서 팔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시장을 팔면서 대량으로 일단 판매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판매하는 그 비용, 즉 이제 속칭 말하면 이제 장사의 비용이죠. 장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장사와 돈을 서로 교류하는 어떤 국가의 협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TA는 기본적으로 그 무역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국가 간의 협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FTA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지금 그 6단계의 통합과 그다음에 생산 요소의 그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데 6단계 우선 통합을 보면은 국가 간의 룰, 시스템, 생산 요소, 프로세스, 네트워크, 시장이 다 틀립니다. 이런 틀린 거를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서로 그 규제하고 공동의 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같은 룰을 적용하시고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시고 그다음에 그 룰과 시스템 속에서 생산 요소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로 어떤 보다 좀 더 싸게 그다음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이런 생산 요소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더 싸게 할 수 있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이런 프로세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을 통하고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 통해서 사실 물건을 만들었으면은 사실 그걸 판매를 해야 되겠죠. 판매하는 부분이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은 뭐 재래적인 과거에 존재하는 재래 시장과 있고 요즘같이 이마켓 또 SNS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규모는 지금 범위가 좀 이마켓 등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생산 요소의 그 자유로운 이동을 한다면은 우선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좀 자유로워야 되고 정보가 막혀 있으면 사실 그 정보가 그 차단이 됐다 하면은 그거는 약간 폐쇄적인 국가를 해서 서로 정보 교환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그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그 부분에서 그 정보의 그 폐쇄성을 가진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보를 왜곡시키고 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가.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자유롭게 왕래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중국 시장에 넘어갈 때 그 상품이 어떤 규제 조치가 있다든지 이렇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특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 제품 만들었을 경우 그 중동 지역의 그 무슬림 쪽에 그 수출할 때는 그네들이 요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 코셔라든지 할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그 나라의 그 자체의 룰이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전체적인 어떤 무역 시장의 그 규범으로 그 강제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만의 어떤 그 무역 일종의 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악용하는 부분이라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의미에서 활용한다면은 뭐 위생적인 제품을 갖다가 자국민들한테 공급한다 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을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가 이제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 그다음에 노동 자본 요거는 뭐 사실 뭐 자본주의의 그 3대 원칙이겠지만은 기술과 노동과 자본은 뭐 오랫동안 했지만 그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이 많이 귀하게 돼 있습니다. 뭐 기술을 갖다가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을 갖다가 뭐 그 굉장히 그 유출하는 걸 금지한다든지 또는 그 국가 간의 어떤 자본이 이동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뭐 금융시장에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갖고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이 뭐 해외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한국 시장에 와서 노동력을 자기가 노동을 갖다가 제공하고 이제 임금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노동 시장에 이제 혼란 야기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FTA 하에서는 이제 뭐 자유롭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자 뭐 자금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상품도 이런 부분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더 FTA가 그 확장되는 순서를 거쳐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FTA 진행에 따라서 서로 국가 간의 어떤 서로 다른 그 규범들이 있는데 이런 규범을 공동 규범으로 이렇게 맞추고 그다음에 시장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한 시장으로 만들어서 지향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시장의 규모가 넘다 보면 사실 국가의 개념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 그 EU 시장이 그런데 EU 시장은 사실 그 많은 국가가 한 규범 안에서 통일되고 있지만은 뭐 화폐도 이제 단일화되고 그다음에 뭐 국가 간의 그 장벽 그다음에 규제 뭐 또는 뭐 이렇게 그 이동이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때로는 뭐 안보 문제도 아마 문제가 될 수 있고
외교적 문제도 사실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조그만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서 큰 국가로 형성이 되면은 뭐 상당히 뭐 강대국의 뭐 파워를 작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뭐 자국의 안보를 한다면은 뭐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한 국가의 목적도 있겠죠. 역시 이런 부분도 FTA가 FTA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FTA는 단순한 어떤 무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통합된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뭐 내수 시장이 사실은 해외를 넘어서 그 시장 확장됐다고 보면은 즉 경제적인 영토가 체계 국가로 이렇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국가 간의 FTA의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FTA가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이제 화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가 확대되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일례를 들고 FTA를 모르고 이제 수출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도로교통법규가 이제 바뀐지도 모르고 운전하는 그 운전자와 똑같다고 사실은 농산물이나 뭐 농산물뿐만 아니라 뭐 일반 모든 제품도 수출할 때 FTA를 갖다가 이제 그만큼 그 중요성을 좀 알게 되고 지금까지는 뭐 FTA 없이도 뭐 잘 나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점점점 규제가 강화되고 FTA를 묶여 있는 그 어떤 블록화된 체제로 본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그 어떤 법률적 또는 뭐 어떤 경제적 제재 조치에 따랐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이런 숙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FTA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역에 이제 룰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제 현재 뭐 수출을 수니까 아무런 문제 없었다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룰의 그 규약에 위반된다면은 상당한 그 제재 조치라든지 위반 사항을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산지 증명 예를 들어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식당이나 모든 게 또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한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그 세심한 원산지 증 검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뚜렷하고 확실한 그 어떤 제품의 그 성격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FTA가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가 확대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이제 FTA가 이제 그 새로운 시장과 이제 그 소비자 확대를 품에도 어떤 뭐냐면 새로운 고객이 또 창출되고 또 새로운 고객의 그 접전 채널이 탄생됩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이 조건과 장사는 룰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장이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또 그 신규 어떤 그 소비자들이 새로운 고객들이 더 창출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찾기 위해서 또 기업들이 그 부분에 또 확대 그 생산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상품과 서비스가 이제 고객에 만나는 그 접점을 만들어지고 이 시장이 시장과 넓고 커짐으로써 결국은 또 이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그 질서가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새로운 통로를 통해서 고객이 형성되는 바로 이런 지점이 바로 이제 채널일 텐데 이것이 바로 이제 FTA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무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계가 이제 표준으로 이제 정한 이제 공통의 규범인데 이제 예를 들었고 뭐 지금 현재 FTA 이전에 그 전 세계 그 국가를 갖다가 그 공동 규범을 갖다 지배하는 건 뭐 세계 무역기구 WTO라든지 막 가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뭐 WTO가 이제 가장 강력한 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뭐 유명희 통상부 국장이 지금 WTO에 이제 그 수장으로 지금 아마 좀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만은 이게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WTO 수장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에 또 상당한 어떤 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합니다. 뭐 현재까지는 뭐 아프리카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아마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 그 상무부 쪽에서 그 우리 유명희 위원장을 이제 아마 지지 성명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EU는 이제 그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많이 경영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EU 팀들이 이제 아프리카 후보를 좀 지지하는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틈새 전략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지만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가트 체제도 그렇고 WTO도 그렇고 이거는 전부 다 FTA에 이제 이 체제를 하나 이제 서로 이제 포함이 돼서 세계 이제 규범으로 새롭게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어떤 합의 규범이라든지 또 한데 이제 개방이라든지 폐쇄 규범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FTA가 이제 좀 바뀔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FTA가 됐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무역 프로세싱, 예를 들어 단계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매뉴얼이 바뀌는 건 아니고 FTA는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이제 양자 체결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국가의 유리한 쪽으로 규범을 해서 일부가 바뀌는 것도 그래도 현재는 아직까지 기존 무역 WTO 체제가 전체 어떤 무역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 무역에서 이제 필요했던 이제 가치사슬, 예를 들어 이제 가치사슬은 이제 무역 조건이라고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FTA에서는 과거에 생략이라든지 축소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확대나 이런 새로운 가치사슬이 이제 추가된 거고, 기존 무역에서는 이제 국가 간의 거래 조건이 세계적으로 공통한 동일한 표준에 있지만은 FTA는 공통이 아니고 각 체결 국가 간에 예를 들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EU하고 이렇게 각 국가마다 이렇게 개별 체결하기 때문에 체결 내용이 다 다르고 협정이 다르고 동일하게 이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은 상호 이렇게 서로 요 규범이 전 세계 어떤 무역의 그거를 통합한다는 게 아니라 상호 이제 호환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아마 하나의 가치 질서로 이렇게 수립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무역 질서와 FTA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어떤 식으로 지금 좀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은 이제 일반 무역 시장하고 이제 FTA 교육 시장을 볼 때 시장 구분이라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룰 자체에서 시장의 특성을 보시면은 WTO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적용 규정이지만은 앞으로 FTA 교육 시장에서는 이제 해외 고객과 그다음에 FTA와 WTO와 FTA 이제 개별 구정을 해서 이런 것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아마 이 부분은 FTA 간의 상호 이제 서로 이제 호환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가장 좀 난처부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사슬 분야할 때는 이제 일단은 일반 시장에서는 국경선이 존재하지만은 FTA에서는 아마 이제 국경선이 소멸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정도를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시스템 여러 가지 주권 중에서도 이제 FTA 일반 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역 전문가들이 좀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무역을 하는 일반 상사원이라든지 일반 일반 무역 회사의 무역 전문가들이 하지만은 FTA 이제 교육 시장에서는 일반 무역 전문가들이 사실 FTA의 학습을 습득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접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FTA 교육 시장에서는 일반 전문가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비교해 보시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FTA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FTA가 지금 된 지 상당히 오래됐지만은 여러 가지로 FTA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FTA를 좀 많이 공부하시면은 앞으로 유명한 전문가로서의 어떤 넓은 활동 범위가 확장될 것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여러 가지로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원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제 가격이라든지 품질이 일반 무역 시장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FTA 교육 시장은 가치라든지 속도라든지 네트워크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총 요소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FTA 시장이 그만큼 이제 비중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FTA가 기존 무역과 이제 다른 새로운 세계 이제 교역의 어떤 생태계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상품, 서비스 여러 가지로 이제 노동자분 기존에 이제 생산 요소보다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라든지 여러 복합 분야도 이제 개방 속도가 좀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이제 공정 생산이나 공동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전개되고,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무역의 새로운 규칙과 제도, 즉 뉴노멀의 이런 뉴노멀들이 FTA 안으로 이제 수렴해서 이제 확장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ITC라든지 SNS, 특히 컴퓨터를 통한 또는 내지 뭐 이렇게 SNS 통한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FTA를 통해서 각자 간에 확대되는 그런 부분다. 앞으로 전 세계에는 뭐 지금 어떤 공동의 이제 뭐 하나의 네트워크 체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생태계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일부 좀 잠깐만 제가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중 FTA하고 한미 FTA, 그 다음에 이제 한EU FTA,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농산물의 이제 수출에 이제 가장 비중도가 높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이 지금 사실 제일 큽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시장이 그 다음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그 다음인데, 한중 FTA의 수혜가 이제 첫째로한테,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FTA를 맺으면서 특히 이제 농민들이 가장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쌀 시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농산물들의 경쟁력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대량 생산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농업 생태 기반이 무너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FTA 뭐 실시가 된 지 꽤 오래됐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기후에 이제 불과했고, 여러 가지로 농산물 분야는 뭐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선방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다른 일반 화학이라든지 전자라든지 농식품 분야는 상당히 우리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FTA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그다음에 효과를 적절하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FTA 한중월 때인데 뭐 관세가 이제 철폐가 되고, 근데 관세 철폐 중에서 지금 가장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 소비재라든지 화학기계, 전자전기, 교통, 철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국이 철폐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국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중국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떤 부분 중간재 내지는 뭐 원자재 개념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완제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폐를 안 해도 역시 쥐들이 이제 관세를 내려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작지만 그래도 FTA를 통해서는 또 아무래도 이제 세금 효과가 좀, 관세 효과가 좀 더 그만큼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 장벽에서 이제 소비재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특히 이제 농식품 요 부분이 이제 하는데, 농식품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실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농식품 부분에 이제 중국의 뭐 마늘 뭐 또는 뭐 고추 뭐 예를 들어 뭐 요즘 많이 들어오는 이제 거의 뭐 들어오는 김치라든지 뭐 쌀은 지금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점령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이제 섬유나 플라스틱 가죽 이런 제품은 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경쟁을 해서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업이 이제 서로 활성화되고, 중국과 우리가 이제 어떤 분업 체계 또는 국제 이렇게 체계를 하다 보면 중국이 어떤 일단 생산 기지로서 활성화되고, 생산 기지의 반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일부 들어와서 완제품으로 시장을 해서 다시 우리가 또 해외 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양한 FTA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고 있고, 현재로서 뭐 소비재 또는 업종으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있습니다. 한중 FTA의 기대 효과가 이제 과거는 단순하게 이제 관세 철폐만의 효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관세 철폐에 따른 뭐 경쟁력이 이제 뭐 올라간다든지, 뭐 비관세 장벽을 갖다가 이렇게 완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이 더 넓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뭐 국제 분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생산 발전에서 FTA 효과가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제 한중 간의 어떤 이슈를 좀 정리해 둔다 보면, 뭐 요거 작년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좀 뭐 2015년 정도 자료였는데, 사실 FTA가 그 이후도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확대 발전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자료를 제가 좀 쓰는 편인데 여기는 작년이라고 일단은 그거는 뭐 염두에 두시고 그 한중 FTA는 사실 그 작년이지만 지금도 그 자료가 좀 그 이상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 특히 이제 한중 FTA 통해서 이제 가장 효과를 본 게 이제 우리나라 농식품 특히 이제 뭐 한류가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는 뭐 저는 사실 뭐 한류에 대해서 그렇게 뭐 FTA 통해서 뭐 그렇게 크게 효과 보긴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볼 때 아마 조금씩 그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거는 뭐 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뭐 농식품 분야에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된 부분이 효과가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농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그 농식품 자체를 지금에서 지금 한 10여 년 넘게 봤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그 일방적 피해 산업은 아니다는 걸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FTA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FTA의 이제 그 어떤 그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볼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FTA에 이제 그 이렇게 보면은 각 나라 부분에 뭐 예를 들어 이제 EU, 그다음에 뭐 남미, 미주, 그다음에 뭐 환태평양 그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이제 그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그 FTA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를 이제 WTO처럼 통합됐으면 상당히 좋은데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근데 각 국간에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FTA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부분이 첫째로 무역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전환 효과도 상당히 크고 또 안에 이제 뭐 시장이 넓어지다 보니까는 무역이 상당히 좀 넓어지고 증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단일 시장에서 뭐 한국과 미국이 이제 통합됐다 하면은 한국 뭐 5천만 시장에 미국 2억 4천에 거의 3억이라는 시장이 한 시장으로 되는 그런 어떤 시장의 통합의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 효과,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는 뭐 미국 시장도 동일하게 한국 시장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시장이 어떤 유통 단계에서 보면은 상당히 뭐 그 한국 유통업체가 들어가서 활동할 겁니다. 과거에는 뭐 한국 유통업체가 미국 시장에 절대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뭐 한국 유통업체들이 실제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미국 유통 시장을 그 활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했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하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것에 이제 접목을 할 수 있고 어떤 그 적용해갖고 레퍼런스를 갖다가 요 부분은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어떤 레퍼런스 효과 또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제 뭐 레퍼런스 효과 중에서는 이제 뭐 한국의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었고 이제 그 우리 그 자동차 면허를 땄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면허증이 미국 시장에도 똑같이 같은 그 면허증 동일하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것. 즉 이거 뭐 이런 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GAP라든지 이런 그 농산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제 그 GAP를 받게 되면은 이건 농산물의 어떤 그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그 일반 그 위생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검증하는 부분이 이제 GAP인데 한국에서 받던 GAP를 과거에는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 따르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시장에 맞는 또 GAP를 맞았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GAP를 맞으면 한국에서 GAP를 하나 맞고 이 물건을 갖다 미국 시장에 수출하면은 그 GAP 하나로 미국 시장도 같이 동일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바로 레퍼런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이거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FTA를 갖다가 이제 뭐 여기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좀 많이 좀 생소한 말이 있을 겁니다. 스파게티, 뭐 부메랑,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여왕의 효과, 그 다음에 샤일로 법칙의 효과인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스파게티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 전 세계 이렇게 보시면 FTA 하고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맺어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 적용 규칙 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스파게티가 한 접시에 그걸 놀아놓고 나중에 보면 그 면과 면끼리 엉켜가지고 이렇게 스푼으로 들었을 때 막 뒤엉켜 있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FTA가 너무 막 서로 각자 간에 그 각각 대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스파게티 이제 그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엉켜서 이제 스파게티였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메랑 효과는 말 그대로 그 한국 예를 들어 이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하나를 생산하는데 중국이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기술들이 가서 그걸 갖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뭐 잘 가르쳐서 따라서 그거 갖고 한국 시장에 들어오겠죠. 나중에는 이 기술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거꾸로 우리 시장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부메랑 효과인데 그만큼 이제 뭐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뭐 어떤 기술을 갖다가 그 우리나라의 그 첨단 기술을 갖다가 그 이장국에다가 가르쳐 주면 그 기술이 자기네들이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거꾸로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해오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부메랑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볼 때 있고 뭐 그 밖에 이제 붉은 여왕 효과는 요거는 아마 이제 뭐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시장에 이제 어떤 그 사일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일로는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곡물을 이렇게 집어넣는 커다란 그 통을 사일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 보면은 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은 우리 그 서로 그 부서가 칸막이를 펼쳐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다른 FTA를 맺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부정적인 효과로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보시는데 이런 부분은 그 FTA의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별도의 이제 룰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시장 조건과 상호풀 할 때 그거는 이제 FTA마다 별도의 이제 법이 적용자 뭐 상대방의 진입 조건을 서로 갖추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이제 진입이 상당히 까다롭고 FTA 이제 뭐끼리는 서로 이제 뭐 호환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각각 맺은 또 각 나라의 그 시장의 그 성격과 그 환경에 맞게끔 서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뭐 그 500여 개의 뭐 지금 FTA를 분할된 세계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충 뭐 한 382개의 그 FTA가 이제 각 나라가 이제 발효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장점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무역 창출 효과부터 아까 지금 설명드렸지 그 다음에 뭐 리스크 헤징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를 여기서 이제 리스크 헤징 효과라는 말은 서로 간에 어떤 위험 부담에 이제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국가의 그 리스크가 서로 이렇게 그 좀 상쇄되는 부분 이런 효과가 이제 FTA의 긍정적인 효과로 또 하나의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아까 설명하던 것이 이제 넘어가시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그 FTA의 그 통합시장 효과를 이제 보신다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국과 이제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뭐냐면 관세선 장벽입니다. 한국 물건이 무역을 걸어갈 때 미국에 건너갈 때 미국의 그 무역 장벽이 곧 뭐냐면 관세를 봅니다. 특히 이제 관세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무역 규제 이런 장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쪽에서는 뭐 MRA, TBCT, SPS, DRM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MRA는 아까 제가 이제 말했듯이 그 상호인재 인종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어떤 그 자격이라든지 그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합득했을 경우는 서로 뮤추얼 레코그나이제이션 어그리먼트라고 하고 상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그 글로벌 GAP식으로 한국에서 GAP를 받으면 미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BT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은 테크니컬 베리어 투 트레드라고 그래갖고 무역 장벽입니다. 이제 이런 장벽들이 사실은 그 상품의 어떤 그 이제 하나의 이제 규범이 되다 보니까 무역 장벽을 갖다 허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한국과 미국의 한 시장화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세 번째 이제 뭐 SPS는 이제 요거는 식품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할 때는 이 뭐 미국 FDA라는 이 검역 부분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특히 뭐 거의 뭐 못 들게 할 정도의 그 뭐 특히 이제 뭐 한국의 이제 고유 음식들 뭐 에스닉 푸드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고유 음식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젓갈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아니면 한국에도 말할 수 있는 걸 이걸 미국 시장에 넘어갔을 때는 미국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집니다. 아 이건 비위생적이다. 특히 이제 뭐 일례로 들어갖고 얼마 전에 한국산 버섯이 그 팽이버섯이 미국 시장에 가서 그 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팽이버섯 자체를 그러니까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생물 자체를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냥 섭취해서 나온 그 뭐 디스테리아 균에 이제 감염이 돼서 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무지에 팽이버섯을 그 날로 먹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요리에 어떤 그 첨가해서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날로 먹었던 그런 사건. 이제 그렇지만은 이런 그 어떤 그 위생 검열이라든지 위생이나 식품 위생 조치를 규제하는 법이 이제 SPS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세니터리 아니면 파이너토리 그다음에 메슈어라고 해갖고 요거는 아마 직접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중점적으로 요 부분을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그 이 법의 취지는 자국민의 어떤 건강과 그다음에 생명 이런 공공의 목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DRM이라는 거는 이게 뭐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분야에 상당히 이제 강국인데 이것이 뭐 그냥 뭐 저작권 없이 그냥 넘어갔다든지 하다못해서 요즘 뭐 방탄소년단 뭐 노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불법으로 좀 뭐 무단위로 듣는다든지 뭐 특히 이제 또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안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뭐 저기 컴퓨터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들이 불법으로 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을 갖다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규제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이제 그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서로 양국과 미국이 이제 인정하는 걸 하고 그리고 해적질을 하지 말고 뭐 이런 분야를 갖다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규정을 통합하는데 우리와 이제 미국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뭐 확실하게 맞았지만 예를 들어고 뭐 미국과 중국에는 아마 DRM 규정을 맺자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아마 당분간은 맺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런 부분들이 그 불법으로 도용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제가 뭐 특정 뭐 중국 국가를 뭐 일례로 들었지만 뭐 지하 경제 세계에서 막 너무나 흔해 빠지는 그런 거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성화시키고 정당하게 이제 제값을 주고 이제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미국이 5천만 명 3억 합해서 3억 5천만의 시장은 지금 시장보다는 우리가 한국 5천만 시장보다는 대략 7배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고 만약에 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한중 FTA 발효한다면 뭐 한국에 뭐 중국 12억 5천에다가 13억 얼마에다가 한국 5천에 이건 또 중국 거는 한 29배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장 통합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FTA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쭉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FTA는 시장 통합이고 그다음에 21세기의 그 어떤 새로운 그 경제 체제의 그 신생태계이며 FTA는 뭐 글로벌 교육에서 그 어떤 그 네트워크로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세계 시장들이 보면은 공급이 상당히 과잉되고 있습니다. 이 공급 과잉이 하다 보니까
서로 시장 간의 어떤 그 확보 전쟁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영국 옛날처럼 그 공급이 부족하던 시제하고는 틀리고 공급이 워낙 그 과잉해야 되는 부분에 기존에 이제 그렇다니까 소비자를 확보하게 되면 보면은 기존 시장들이 그 기존에 그 아주 그 뭐랄까 기존 공급 강자들이 기득권 치고 그 철벽 방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따라서 이제 그 허물고 별도의 이제 그 공급 라인을 해서 생존 경락의 세계 시장이 어떤 그 패권 전쟁으로 이제 그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FTA를 통해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도 기존의 질서에서 또 확대되는 우리 시장의 마켓을 갖다가 좀 더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A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아까 6가지 돼 있는데 뭐 룰, 생산 요소, 시스템, 프로세스, 네트워크, 시장 통합이 있는데 이게 FTA 통합의 어떤 현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지금까지 한국이 아마 FTA 실적으로 옛날에 이제 149에서 현재는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위까지 올라왔는데 2004년도 이제 그 149에서 지금 2015년 160, 지금도 그 이상 뭐 이제 번지지는 않고 있는데 세계 이제 88위까지 올랐다면 뭐 그 중에서도 이제 FTA가 많은 이렇게 이거는 사실 어떤 다자 간의 협정이고 국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2015년도 160개인데도 지금도 협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FTA는 지금 뭐 W 회원 수에 비해서는 FTA가 이제 뭐 지금 회원 수인데 FTA는 이제 점점 이 부분을 WTO 회원국 간에 서로 협정과 이렇게 그 개별 그 협상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WTO의 그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세계 FTA 허브로 자랑합니다. 특히 이제 한중 FTA하고 한중일 FTA,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TPP, 이건 뭐 환태평양 그 동반자 협정인데 이거는 뭐 일본과 미국과 중국이 그 칠레와 이제 그 태평양 연안국가 뭐 호주 이렇게 그 국가들이 그 협정을 맺어서 그 태평양 연안의 그 어떤 환으로 된 그 태평양 연안의 모든 국가들이 이 TPP라는 걸 통해서 한번 한 나라의 그 한 시장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건 참 우리나라가 그 아쉽게도 이제 가입을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그 폐기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TPP는 아직도 지금 그 협상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RCEP은 중국이 그 주도하는 국가에서 이 부분은 한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중국 그 영향권에 있는 모든 그 RCEP은 주로 이제 뭐 동북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이제 전부 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작년 연말에 아마 이제 그 타결을 받는데, 근데 협정을 지금 현재 그 각 국가마다 이제 조인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협정은 해당 국가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을 좀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RCEP의 이제 그 협정 국가로 등록한 나라들이 해당 국가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FTA, TT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04년도에 FTA를 출연한 지는 지금 한 15년, 뭐 20년, 15년 정도 지났죠. 지금 이제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4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8위였는데 역시 후위도 뭐 아직도 뭐 세계 8위 정도로 지금 그래도 이제 세계 10위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역 중심 국가로 상당히 뭐 아주 선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8위인데도 2020년에도 이제 뭐 8, 9위 이렇게 차지해 놓은 건도 그만큼 이제 세계 경제의 그 경쟁력이 그만큼 치열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015년도 교역의 이제 FTA 비중이 60%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FTA가 이제 확대되면
60%가 아니라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육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거는 한국의 그 주요 교역 국가들이 모두 FTA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한국하고 FTA를 맺을 때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만 항상 그 협정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그 어떤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TA 추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뭐 이익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꼭 뭐 하나 또 이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호된 어떤 뭐 기브앤테이크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상당히 힘든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뭐 2015년 6월이라고 되는데 뭐 이 상태에도 사실 뭐 거의 이게 세계 그 어떤 그 RTA 즉 지역 간 이제 그 협정 맺거든요. 그 지역 간의 이제 협정은 뭐 398개고 이 중에 전 세계 무역의 대략 한 절반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이제 증가됩니다. 따라서 이제 뭐 한중 FTA는 뭐 이제 한중 FTA는 이미 이제 협정이 돼서 이제 발효가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한국과 일본이 뭐 FTA는 아직 맺지는 않았습니다. 뭐 상당히 뭐 일본은 뭐 좀 자기네들이 유리할 쪽으로만 하는 부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EU라든지 뭐 일본과 FTA는 뭐 이제 이미 맺었지만은 예를 들어 한일 FTA 맺으면 우리가 또 그 한국과 EU가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일본, EA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공동 시장이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일 FTA를 맺었을 경우에는 한일 FTA 통해서 일본과 EU가 맺은 FTA 시장이 그 규범을 적용을 받게 되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과 EU가 맺었던 그 FTA에 일본이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그 어떤 규정을 갖다가 그 적용을 시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FTA의 어떤 복잡성, 아까 이제 부정적인 효과 중에 스파게티 효과라고 해서 포크로 어떤 면을 하나 뽑았을 때 그 면이 막 뒤엉켜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PP 진행한다면은 아직은 TPP는 현재 지금 뭐 미국이 보이콧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잠정적으로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뭐 전 세계가 이제 뭐 WTO가 160개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전 세계 이제 뭐 회원국이 160개, 이제 비회원국이 70개 정도인데 FTA하고는 뭐 전 세계에 아마 이게 600여 개 아주 얽혀있던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FTA는 이제는 어떤 딱 교육과 무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그 경제 패러다임으로 세계 이제 경제 생태계가 이제 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일단 보시면은 여기서 사실 크게 변는 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세계 무역의 이제 RTA 즉 각 지역 간의 이제 그 FTA 그 Regional Trade 어그리먼트인데 세계 무역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이제 EU 빨간 저기 EU가 하나 있고 뭐 미국 쪽에를 보시면은 뭐 나프타가 있어요. 이제 나프타는 이제 뭐 중남미 미국과 이제 중남미가 이제 한 국가 시장으로 한다 있고 그다음에 중남미끼리 자기네들끼리 이제 메르코스라고 그래고 중남미 시장을 또 한 시장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고 또 이제 아프리카 또 자기네들 또 이렇게 뭐 GFTA를 한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 아까 태평양 한가운데는 뭐 이제 RCEP을 또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중에서 동남아의 이제 그 경제 강국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세 개가 또 따로 별도로 이제 FTA를 만든다든지 또 이제 한국과 중국의 FTA 만들어요. 또 한국과 미국.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이 보면은 전부 다 네트워크로 전부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부분이 면밀하게 그 보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이 FTA를 접목을 시킬 건가를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 그림만 봐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이제 뭐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뭐
뭐 한국을 이제 기준 잡아서 뭐 동남아 동북아시아권이라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뭐 중국과 일본은 워낙 이제 뭐 농산물 시장이 이제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따로 이제 좀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인 쪽은 이제 권역별 그렇다 보니까 요건 아시아권 권역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아권 중에서 이제 동북아는 이제 뭐 AC라든지 한중이라든지 한미라든지 뭐 한중이라든지 뭐 한국과 몽고 뭐 한국과 몽고는 아직 뭐 지금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뭐 몽고도 뭐 이제 곧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 협정이 되겠죠. 뭐 중국은 또 이제 현재 뭐 자기네들의 어떤 그 주변 국가 인접 국가들이 뭐 워낙 많다 보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에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FTA를 이제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경제 성장의 그 동력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과 또 이제 그 대만 또 이렇게 또 별도로 맺습니다. 이게 대만은 뭐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별도의 또 자기네들이 그 자국민의 그 대접을 받습니다. 뭐 둘이 뭐 주어라 뭐 원수지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 거래를 할 때는 그 어떤 중국의 그 시장을 똑같이 룰을 적용하는 자국민의 대접받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한 어떤 제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갔다 할 때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는 대만 제품이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자국 시장으로 치게 되면 관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제품은 중국 시장에 들어갈 때는 관세를 포함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리하다. 이렇게 FTA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처지는 국가라고 봐야 되죠. 아직도 뭐 팩스를 쓰고 있고 도장을 찍어서 결제 라인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코로나 때 이제 그 국민들한테 그 주던 것도 뭐 일일이 저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뭐 IT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뭐 빨리 했는데 일본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변화가 너무 둔감하다 보니까 FTA를 거의 눈독을 들이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선수를 뺏기는데 이 중에 이제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TPP입니다. 미국만 끌어들이면은 뭐 환태평양에 포함된 모든 국가는 자기네 시장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갖다 포기하는 바람에 아주 협정을 이제 파기하는 바람에 아주 이제 지금도 뭐 지지부진하고 이제 지리멸렬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로 이제 별도로 뭐 미국과 이제 뭐 추진하고 있고 뭐 EU와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은 현재 아직까지 뭐 EU라든지 뭐 추진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지금 제가 뭐 남이나라 건 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아직도 이렇게 그 진행 단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는 한국과 아시아 쪽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뭐 상당히 좀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그 소규모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싱가포르 뭐이라든지 뭐 라오스라든지 뭐 이렇게 경제 규모가 좀 처지는 국가들 뭐 요게 이제 아마 자기네들이 그 아시안 그 시장을 이제 자기네들이 결정을 했는데 이 아시안 그 시장이 유럽 EU처럼 이렇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시안 경제 공동체라는 AEC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지지분야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이것도 나중에는 점점 뭐 규모가 커지면은 이 시장이 통합되면 한 6억 명의 이제 인구가 되고 그다음에 뭐 2020년 정도 되면 약 지출 소비가 이제 2조 달러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도 우리가 한국과 동북아권 AC 그 시장을 상당히 중시하듯이 이 시장도 굉장히 그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시장입니다. 지금 한국 FTA 추진 현황은 총 이제 한 50개 정도? 지금 50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50개 정도 국가에서 이제 뭐 50개 이제 발효화되고 이제 계속 좀 타결은 됐지만은 타결됐지만은 발효가 안 되는 부분은 각 국가의 이제 그 비준동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 이제 승인을 국회 이제 그 동의를 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국은 이제 뭐 추진이 발효가 된 데는 뭐 가장 빨리 한 건 이제 뭐 11개 중에서 이제 칠레와 한국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FTA를 결정을 맺었죠. 이 중에 이제 뭐
11개국 중에서 뭐 쭉 보시면은 있지만 이제 요 11개 국가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이제 발효가 돼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뭐 콜롬비아, 미국, 중국인데 이 중에 이제 뭐 중국이 아마 뭐 좀 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뉴질랜드도 타결된 걸로 알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지금 베트남 쪽에서 아마 이제 우리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타결된 걸로 때 베트남 자국 내에서 지금 현재 그 인준 동의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현재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협정거리인데 이제 뭐 한중일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힘듭니다. 한중일이 워낙 그 경제적으로 서로 그 중복되는 그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언젠가는 타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R7 뭐 거의 이제 작년에 이제 타결됐습니다. 타결됐고 이제 그 타결됐지만 이제 발효 시간은 조금 더 시간 더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고 아직도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중남미 시장 이제 뭐 메르코수르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그 협정을 맺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제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이제 뭐 요거는 뭐 내용이 거의 이제 중복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넘겨주시죠.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이제 그 추진 전략 중에 하나가 아까 메르코수르라든지 그 중남미의 메르코수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중동 지역 이런 시장이 향후 이제 굉장히 좀 눈여겨볼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과 일본, 중국이 이제 서로 협정이 서로 이제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요 세 국가가 그 협정이 좀 3대 경제권이 이제 체결이 됐다면은 이제 거의 이제 체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큰 시장은 이제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완성됐다고 보고 신흥 국가들 뭐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뭐 이렇게 뭐 못지 않는 국가들 요거는 뭐 이제 개별 국가 간의 그 협정이다 보니까 이런 국가도 이제 우리가 좀 FTA를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전략을 추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제 뭐 그중에 이제 가장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이제 두 개 중에 가장 큰 거죠. TPP하고 이제 RCEP입니다. 근데 이게 TPP는 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또 누가 해야 되냐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또 추진이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입 인사를 표시를 해서 여기 그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 회원국으로 좀 활약을 좀 해야 되고 RCEP은 이제 뭐 협정됐습니다.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발효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아마 이제 발효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큰 그 FTA의 그 효과를 우리가 좀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CECA라든지 FTA라든지 이건 뭐 중남미 국가인데 뭐 요거는 한번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제 CECA는 이제 중미 경제 통합 사무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네들이 또 블록화되어 있는 거 중남미가 이제 6개 나라가 이제 사실 뭐 이 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들은 아니지만은 블록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한 나라만 맺으면은 나머지 국가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시장이 뭐 조그만 시장이라고 어디 있으면 다 똑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남 시장에도 이런 시장을 한번 적극적으로 놓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상당히 협상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협상은 6개 국가가 모두 전부 다 하나를 지나고 협정 맞으면 그걸 갖다 각각의 이제 어떤 그 상품 이게 맺기는 하나에 맺었지만은 상품은 각각 나라마다 다르게 하는 양어를 하는 부분이다가 요거는 좀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그 조약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이 워낙 그 경제 규모가 작고
뭐 한국과 똑같은 그런 그 어떤 경제 대국가 이렇게 대등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 시장은 그냥 자동으로 열리면은 그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황폐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국의 그 절박한 시장 그를 갖다 그 지킨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A가 여러 가지로 다자복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간의 자유무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제 가장 가치사슬 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산업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들도 이제 FTA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FTA를 알아야만 뭐 우리가 그 어떤 그 무역만 되는 게 아니라 농산물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절차상 이런 정도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 어떤 지자체 어떤 무역공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뭐 이라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경남무역공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전북 뭐 이렇게 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체 생산품을 갖다가 이제 뭐 해외의 그 시장에 놓고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 지자체 뭐 지자체 내에서도 뭐 이제 뭐 자기네 그 지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해외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부분도 그 지자체의 어떤 FTA의 그 규정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FTA가 뭐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시청하고 있는 우리 분들도 그 FTA의 뭐 제 강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좀 깊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FTA 뭐 무역협회라든지 뭐 이렇게 그 국가기관들의 뭐 공공기관들의 FTA 그런 그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많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하고 정말로 확실한 그 어떤 정보를 좀 취득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TA가 여러 가지 유통 아까 이제 그 일반 그 수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통 부분도 그 FTA가 이제 규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농식품 유통 즉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도 그 아마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A사라는 나라가 뭐 이태리에서 이제 그 와인을 수입하는데요. 근데 뭐 우리가 와인을 수입하려고 하니까 꼭 이태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 많이 와인을 수입한다면 한국과 칠레는 지금 와인이 FTA를 맺었습니다. 뭐 이태리는 이제 EU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EU 시장을 안 맺었을 경우에는 이태리 와인을 갖다가 한 병에 뭐 10,000원에 들어올 건데 거기에 10,000원에 들어오면 관세 뭐 8%에 그 다음에 부가세 거의 다 풀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관세가 뭐 대략 한 수입관세 합치면 한 15%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칠레 와인을 들으면 칠레 와인은 관세가 없습니다. 영세입니다. 그러면 15%의 관세와 얹힌 제품과 관세가 없는 제품의 경쟁력은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뭐 EU도 이제 우리하고 같은 저거 됐지만은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유통의 어떤 걸 때 우리가 한 제품을 갖다가 수입한다면 이 제품이 뭐 한국 수입을 한다든지 미국 수출한다든지 한때 FTA 그 규정에 관세 협정 부분을 갖다 잘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수입에서 수익 또는 수출 경쟁력이 유리한 쪽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활용한 그런 부분이 이 전략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PPT 전략을 꼭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향후 이제 우리가 모든 국가와 이제 FTA를 맺게 되면은 우리가 동일한 제품을 갖다가 더더 유리하게 한국 시장이나 또는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점검을 해놓은 거고 특히 이제 그 한국 제품의 뭐 예를 들어 한국 시장 볼 수 있는 인바운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 제품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포도주라든지 뭐 기타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제품들 뭐 예를 들어 바나나라든지 뭐 농산물 이런 부분은
사실 유리한 부분은 우리가 수입을 해서 소비자한테 굉장히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서로 이제 수비지의 그러니까 이제 수입지와 이제 그 우리나라의 FTA 규정을 그 협정 여부에 따라서 그 가격 경쟁력을 따라서 하다 보면 한국 시장의 거래 관계가 어떤 그 부분이 형성돼서 그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는 부분에서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상당히 이제 뭐 FTA가 이렇게 뭐 물류 산업에도 이제 상당히 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조달 물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조달청에서 그 어떤 정부 어떤 공사라든지 그 공공기관에 뭐 어떤 물품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한국 시장 내에서만 조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FTA가 이제 그 개방이 되면은 이 조달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업체가 한국 조달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FTA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 조달 시장에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미국 국방 시장에 보면 뭐 하다못해서 뭐 미국의 군복이라든지 뭐 미국의 뭐 방탄복이라든지 뭐 헬멧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미국 시장에 조달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제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조달 물량에 또한 그 여러 가지로 그 FTA하고 직접 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율적이고, 그래서 해외 이제 어떤 조달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TA는 뭐 매달 국가에 따라서 이제 유연 국가를 거를 먼저 선정을 해서 자기가 가장 적합한 부분을 제하고 특히 이제 뭐 어떤 조건으로 이제 맺었는지를 좀 검토를 해서 뭐 만약에 이제 뭐 한국 농산식품을 막 취급하는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홈쇼핑 온라인 유통업체를 갖다가 실적 조건에 이제 우리 지역 조건을 파악해서 뭐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계기가 되면 되겠죠. 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FTA는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왕따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실 뭐 왕따입니다. 왕따지만은 너무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향후 뭐 다행히 TPP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협상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재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가 또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 TPP가 참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사실 TPP는 굉장히 큰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가장 주요 당사국이 미국과 일본이 전 세계 뭐 경제를 1, 2위, 뭐 지금은 이제 뭐 2위가 이제 뭐 3, 4위로 밀려났겠지만 뭐 중국이 이제 1, 2위 되겠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사실은 이제 이게 TPP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시장을 접다 보니까 작년에도 또 RCEP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 간의 어떤 알력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는 그 TPP에 이제 뭐 중국 시장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눈치 보다가 이제 결국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데 결국은 TPP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장 큰 뭐 어떻게 보면 EU 시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국 시장만 자체만 보다도 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근데 뭐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서로 이제 많은 국가 12개 이제 많은 국가라면 12개 국가인데 뭐 한국에 들어가면 13개가 되겠죠. 이렇게 국가가 모이다 보니까 의견 조율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이 좀 지지부지하고 거기다가 또 미국은 FTA 자체를 보이콧하는 입장입니다. 자꾸 미국 시장을 FTA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자꾸 점령해 오니까 미국에서는 FTA가 그렇게 썩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저 한국과 미국이 맺은 FTA도 지금 뭐 서로 뭐 재개정하자고 막 지금 막 들고 나오는 입장입니다. 참 이게 상당히 뭐랄까 참 생떼에 불과한 거죠. 이미 조약이 맺었는데도 조약을 무시하고 다시 협상하자고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 조약도 결국은 힘의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어쨌든 힘의 논리는 논리더라도 그 힘의 논리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가장 유리할 수 있고 그 어떤 합리성과 합법성 이런 거를 뭐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은 미국도 마냥 억지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이 참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TPP가 이제 의견 조율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는 이게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이것도 아마 협상이 타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FTA 이제 추진 경향이 어떤 양자와 이제 다자 뭐 이렇게 되고 뭐 한나라와 이제 여러 가지 뭐 중도 결정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얽히고 뒤얽혀서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FTA 그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 딱 맺었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또 다른 나라 맺은 부분.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얽히고 설킨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갖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아마 다자 협정 초래 보면은 뭐 한국이 보이면은 뭐 TPP, FTA 뭐 여러 가지로 뭐 상당히 이렇게 좀 많게 돼 있죠. 아마 요거는 한번 어떻게 이제 뭐 러시아 쪽과 뭐 이렇게 또 됐고 이거는 뭐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는 뭐 TPP, FTA, 한중, RCEP 그다음에 이제 뭐 중남미 쪽에는 뭐 태평양 뭐 동맹국가 FTA 뭐 메르코수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자기네들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 연방 국가들의 자기네들 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네들끼리 맺히고 여러 가지로 또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공동 블록체인을 자꾸 형성하겠죠. 그리고 중국도 중화권에 대해서 자꾸 중국과 대만 뭐 이런 홍콩 뭐 이런 식으로 중화권으로 해서 결국은 이것이 서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얽히면은 FTA 진짜 다자의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FTA 국가를 체결하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현재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서로 이제 체결한 국가와 또 맺고 또 체결한 국가와 또 맺고 하는 부분을 또 비교해서 경쟁력을 점점적으로 아마 체결을 하려고는 그 전후 관계라든지 어떤 서로 그 링크된 부분 이런 그 어떤 약간 뭐 체인이라고 그랬겠죠.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FTA가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두 개 국가가 이제 뭐 서로 이제 동등하게 맞았지만 이것이 또 상호 이제 다른 국가와 이제 그 다른 국가와 이제 그 맺다 보면은 FTA의 어떤 그 시장이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상호 이렇게 서로 좀 호환이 안 돼.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국가와 우리와 미국과 이제 맺었다면 미국과 EU와 서로 호환이 돼야 되는데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파게티 효과라든지 뭐 이렇게 또 이제 극심하게 각극간에 이제 붉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이제 붉은 뭐 여왕의 효과라고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건데 그 앨리스 그 주인공이 붉은 여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뛰어도 이거는 참 아무리 뛰어도 열심히 뛰었는데 결국은 제자리.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협정을 맺었는데 이미 다른 나라는 그 시장을 벌써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허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붉은 여왕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국가 간의 어떤 그 FTA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걸리고 그리고 비용이 들고 노력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생산 가치에 이제 가치 기술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전 세계는 하나의 글로벌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제 세계가 이제 글로벌하고 한 시장으로 궁극적으로 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한 시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한 발 한 발 간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다자 FTA를 갖다 활성화해야 될 이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FTA의 이제 다자 도래 중에는 이제 뭐 같은 얘기가 좀 반복됩니다. 뭐 여기에 또 계속 위에 오르는 게 이제 TPP인데 TPP가 그만큼 상당히 이제 큰 교역의 규모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CEP 역시 중국이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 공동연맹체라고 하죠. 뭐 EU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APEC 이 부분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미국이 주도하는 뭐 FTTA, 뭐 이런 거 현재는 이게 이제 답보 상태고 있고, 그 다음에 TPIP가 있는데 미국, 캐나다, 일본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 나라도 역시 지금 자국의 이익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약간 추진이 답보됐다고 좀 봐도 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네 지역 태평양과 중남미, 러시아, 중국 중심 요게 지금 가장 거의 뭐 체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뭐 AC 중국, 한중, 그 다음에 이제 RCEP, 뭐 FTTAP 요거는 아마 이제 거의 타결이 가까웠고 일부도 타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는 뭐 지금 요거는 뭐 중남미 자체 국가이기 때문에 다 타결된 겁니다. 타결됐기 때문에 뭐 중남미 국가들끼리 자체는 뭐 한 시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요건 타결됐고, 러시아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CIS라든지 FTA라든지 이거는 거의 뭐 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시장도 역시 중국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대만이 한 자국 시장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미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중일이 만약에 이제 타결이 된다면은 이게 상당히 큰 시장으로 또 자리 잡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TPP가 협의현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아주 우리가 지금 가슴 아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신선 채소류하고 생선류 같은 경우가 이제 서류 없이 통과하는 부분을 이제 그 협의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자면 전자상거래라고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 서류로 통과하다 보니까 뭐 절차도 있고, 그리고 생선이라든지 채소류 같은 경우는 그 신속한 통관이 아주 급선무기 때문에 이미 물건을 보내면서 이쪽에서 서류가 가지 않고 전자서류로 벌써 그쪽에 그 관세청이라든지 미국 FDA라든지 이런 보내서 이것이 이제 벌써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TPP 중에 가입을 지금 주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농민들을 상대로 한 그 시장입니다. 쌀입니다. 쌀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그 농민들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도 농민들의 눈치를 좀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니까는 그렇게 TPP에 대해서는 TPP는 어떤 쌀 시장이나 뭐 그중 특히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쇠고기 이런 부분들이 즉 쌀과 그 축산 가공품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한테는 정말 생존과 직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래서 이제 우리 부분들이 이제 그 TPP를 주저했던 부분이지만은 이제 이미 이제 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협상을 맺다 보니까 쌀 시장도 그렇고 뭐 일반 그 축산품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미국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했고 한동안 뭐 미국산 소고기 뭐 일부러 뭐 광우병 파동으로 해갖고 뭐 근데 지금 뭐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왔어도 상대적으로 한우가 그 미국산 소고기에 비해서는 그 등급을 오히려 좀 그레이드가 좀 높은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타격받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쌀은 이미 이제 개방이 돼 있지만은 이거는 아마 이제 뭐 양어 관세로 인해서 이제 뭐 일정 기간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40만 톤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의무 수입 규정으로 했는데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지만은 미국산이 들어온다고 해도 한국산 그 시장들이 지금 뭐 수입쌀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수입쌀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그 한국쌀과 이제 경쟁을 해서 뭐 가격은 뭐 엄청나게 낮습니다. 한 8분의 1, 뭐 9분의 1 정도 이렇게 낮지만은 품질로서는 이미 뭐 약간 뭐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방하는 데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농민들을 많이 지금 의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돼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도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협상국으로 참여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TPP 영향을 뭐 여러 가지 쭉 했지만은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TTIP라는 조항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미국과 EU가 이제 어떤 새로운 질서인데 이 부분이 우리도 뭐 여러 가지로 기금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특히 이제 노동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TTIP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고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로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영향으로 본다면은 뭐 나름대로 뭐 이 가입을 안 했으면 나머지 국가들은 역외 국가로 취급해 버립니다. 조약을 협정할 국가들은 한 나라로 벌고 한 시장이 되겠지만 가입을 아닌 국가는 역외 국가로 된다면 고스란히 어떤 무역 거래나 기타 모든 무역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교육기관에 상당히 불리함을 작용했죠.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중국도 이제 뭐 가입했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입을 지금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에서 사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만약에 중국 시장도 이제 뭐 섬유 같은 부분이 이제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보시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참고만 하시고 그 세밀한 부분은 한번 일독을 쭉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A의 이제 그 다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영토 전쟁이라고 봅니다. 영토 전쟁. 영토 전쟁인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가장 큰 영토가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중남미, 그 다음에 유럽, 러시아 연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그 어떤 패권을 두고 시장의 그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토 전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현재 지금 아마 이제 그 FTA 통해서 이제 국가 간에 전쟁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전쟁 났습니다. 이제 FTA 결정을 맺고 안 맺고 간에 이제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EU 쪽에 이제 자꾸 이제 붙어 있고
러시아는 또 러시아 쪽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너 도대체 너 어디에 붙을래? 이제 얘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뭐 EU 쪽에 가입돼서 뭐 EU 확장 정책에 EU 시장으로 이제 흡수돼 있고 러시아는 CIA 국가 그래서 안 들어왔다 해갖고 서로 이렇게 정면 충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그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 아주 그 샌드위치 격으로 그 분쟁이 일어나서 낀 경우인데 결국은 EU와 러시아의 싸움이라고 보도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경우 중에 하나가 좀 아주 전쟁으로 이제 비화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 그리고 이제 그 FTA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면은 이게 그 이게 사실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이 경제 영토가 서로 그 접점에서 충돌이 났을 때 그 이해관계의 서로 강한 그 부분들이 당연히 그 분쟁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가에도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이제 그 유럽하고 또 일본하고 유럽하고 그다음에 또 일본하고 미국 저기 일본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그 확장됐기 때문에 그 영토 경쟁이라는 부분을 그 표현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규범인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경제 형태인데 분쟁까지는 안 써도 앞으로 이제 해도 특히 이제 동남아 이제 한중일하고 이제 선진국 간에 이제 우리 TTIP도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복합 FTA인데 한국, 미국, 한국, 싱가포르, 한국, 중국. 근데 이 중에 보시면은 한미는 이미 이제 이미 맞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TPP는 지금 아직 돼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싱가포르는 이미 지금 한국, 싱가포르가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가 더 주축되는 하나시안이라든지 FATTP라든지 TPP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맺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붙어야 되고. 한국, 중국은 지금 현재 협정을 맺었지만은 현재 정도 지금 발효는 아마 지금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중국의 그 한중보다는 이제 RCEP이 아마 이제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RCEP은 이미 기존 이제 협정을 맺은 부분에서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각 나라가 맺었어도 적용하는 규정 협정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FTA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좀 많이 해두고 또 사실 또 그렇게 하셔서 전문가가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시죠. 싱가포르 부분이하고 걔도 같은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앞으로 이제 맺어야 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이렇게 좀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패키지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효과가 이제 큰 곳이 이제 아마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곧바로 이제 체결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복합 FTA 시대니까는 계속 체결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EU인데 EU가 시장이 이제 크지 않습니까? 이제 28개 국가고 그리고 인구가 4억 9천. 그다음에 이제 18조 3,800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EU 시장은 정말로 미국 시장만큼 그리고 또 중국 시장만큼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EU하고 이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EU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이 시장에서 이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 특히 이제 EU하고 우리는 아주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협정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농산물 개방에서 쌀 부분들이 굉장히 하는데 다행히도 EU는 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는 한국과 EU가 이제 협정을 맺으면서 상당히 좀 혜택을 받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쪽 시장에는 수입 농산물도 우리가
EU 쪽에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도 우리나라하고는 뭐 크게 그렇게 그 경쟁하는 부분들이 없고, 예를 들어 뭐 포도주라든지 뭐 햄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진짜 뭐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교역량은 오히려 우리가 더 수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들도 EU하고 한국은 아주 가장 모범적인 그 FTA의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양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각각에 있는데 뭐 현행 관세 뭐 이렇게 뭐 마늘, 고추, 양파 이런 부분 우리하고는 위로 참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 조치를 갖다가 EU가 주는 경우는 EU가 사실 이 부분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뭐 EU는 뭐 마늘, 고추, 양파 이거 생각된 것도 아니고 쌀도 된 것도 아니고 사과배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 맞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적던데, 어차피 그 우리가 이건 예외적 조치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게 한국이 협상을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주요 뭐 한미 이제 FR 이제 부활,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TRQ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할당 수입입니다. 뭐 할당 강제로 너는 이건 무조건 수입해 간다. 즉 그 우리가 이제 뭐 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뭐 미국하고 이게 맺었을 때 이제 그 연간 뭐 40만 톤은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 테라프 네르프 뭐 콘텐트라고 그래갖고 이제 강제 할당을 되는데, 뭐 그 중에서 여기는 뭐 이제 강제 할당을 이거 이제 우리가 한국이 이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입은 개인이 수입을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입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탈전지 연유 같은 경우는 뭐 농산물 유통공사가 수입하고, 유장은 주한가공이 한다고. 그다음에 버터 치즈는 유가공협회. 그다음에 꿀 뭐 농산물 유통공사. 이거 우리가 개개인이 수입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나 이런 국가 그 공공단체에서 그 수입을 해서 실수에 나중에 배분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우리가 예외 조치라도 우리가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봅니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한 이유 중에서 이제 이거는 뭐 긴급 관세 제도라고 하는데 뭐 ASF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15년 동안에 뭐 사실 15년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뭐 돼지고기 예를 들어 위에 쇠고기 같은 경우는 15년 후에는 관세가 좀 철폐가 됩니다. 뭐 그때는 뭐 사실 우리도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겠죠. 그 대신 15년 내까지는 우리가 유예를 받는 겁니다. 뭐 후지 사과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풀어줘도 사실 유럽 사과와 한국에서 시장이 뭐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SPS라고 아까 이제 뭐냐면 그 식품 이렇게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떤 그 환경, 위생 이런 부분은 서로 이제 그 자국민의 건강이나 그 위생을 따지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는 서로 이제 상호 설치해가지고 서로 상호 인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또 유럽에서 이제 그 돼지고기를 수입한다. 돼지고기에 뭐 살모넬라균이 뭐 있다든지 거기에서 뭐 검역 관계를 우리 검역관이 가서 직접 검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SP위원회가 서로 이렇게 서로 상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아마 이제 가동이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제 뭐 한다는 게 아주 이렇게 FTA가 이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뭐랄까 좀 더 규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EU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특히 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서로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병충해가 넘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동식물 같은 경우는 뭐 FTA가 아니어도 그 지역을 넘어갈 때는 상당히 그 나라의 어떤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과의 확실해서 한번 처분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꼭 FTA가 아니어도 사실 여기 보면은 뭐 코덱스라든지 동물보건기구라든지 식물보호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그냥 규정을 짓는 걸로 하는 것이 원칙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복지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소를 뭐 도살했을 경우에 잔인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 동물 복지 내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양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규정을 이런 규정을 준수한 그 제품들이 서로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제 한랄에 보면은 아마 이제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피를 제거한다든지 할 때 그 제거하는 방식에는 정말 잔인하지 않고 좀 기절을 시켜서 이런 좀 뭐랄까 좀 동물의 그 복지를 갖다가 생각해주는 부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겠죠. 여러 가지 또 특히 이제 한국에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 보신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좀 길에다가 이제 버리는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동물복지 조항도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규제 중요한데, 우리나라 김치가 사실 김치는 자체는 이제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김치를 지금 중국에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김치에 이제 대장균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근데 중국 김치는 사실 또 한국에 들어와요. 이게 참 모순된 부분인데, 자기네들은 한국 시장에 김치를 수출하고 와서 한국 김치는 중국에 못 들어간. 근데 한국 김치가 들어가서 사실 중국 김치를 굉장히 선호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그걸 중국 김치 수요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대장균 타령을 해가지고 하는 걸 이게 바로 이제 무역의 어떤 간접 무역의 어떤 규제 효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걸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자, 앞으로 이제 나날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하고 아까 김치로 얘기했듯이 자꾸 이제 통관을 자꾸 거부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자국 시장을 빗장을 걸어두는 거기 때문에 FTA의 본래 이제 취지가 자꾸 이제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개별적 협상을 통해서 비관세 장벽, 즉 그런 부분이 이제 비관세 장벽인데 이 장벽이 계속 확대가 됩니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시장은 유달리 비관세 장벽이 더 심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이제 어린이 분유 파동 중에서 우리나라 분유가 중국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또 그걸 트집을 잡아갖고 이제 근데 중국 소비자들은 어린이 유아 분유를 갖다가 자기네 자식들한테도 더 좋은 제품 먹기 위한데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규제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한국은 또 나름대로 또 우회 수출합니다. 홍콩 시장으로 이제 분유를 수출한다든지 하면 중국에서는 또 홍콩 시장에서 또 중국 시장으로 또 들어가는 우회 수출도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은 많이 있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FTA가 일종의 이제 비관세 장벽을 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역시 제가 이제 쭉 말한 건 비관세 장벽이 이제 쭉 했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TBC라든지 SBP라든지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그런 기술적인 장벽을 살짝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했고 서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특히 이제 비관세 장벽을 제일 좀 많이 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네들한테 이제 그게 결국 시장 개방을
약간은 뭐 이렇게 그 규제하겠다는 의미인데 FTA 통해서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FTA가 그 협상을 맺어서도 또 이런 규제 요청을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뭐랄까 그 창과 검이라고 하나요? 창과 방패라고 하겠죠? 창이 있으면 바로 앞에 또 이제 방패가 있어갖고 또 역시 한개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지금 FTA가 우리나라 그 농식품 수출에 그 처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갖다 보니까 워낙 그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중화간산적으로 좀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FTA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FTA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수출시장,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앞으로 그 확대를 시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FTA 전문가가 되셔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어떤 훌륭한 여건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